타니에게 무슨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목덜미 공격적으로 엄청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내려오는 타니. 그런데 어쩐지 자세가 어정쩡한 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보통의 고양이라면 이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식은죽 먹기일 텐데, 게다가 평평한 바닥을 걷는 모습도 넘어질 듯 말 듯 조금 이상해 보이네요. 왜 그런 거죠? 사뿐히 걷는 바미와 비교해봐도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타니가 정말 고생이 많았겠어요. 잠시 후 캣타워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타니. 어떻게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오는 게 불안한 모양입니다. 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거. 보통 안에서 내려주거든요. 지금 또 아래 보고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캣타워 놀이도 마음껏 할 수 없다니. 어쩌다 올라갔다 내려올 땐 다리가 아닌 턱으로 착지하는 타니. 아,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착지를 못해요. 네, 착지를 못해요. 고양이라면 캣타워쯤은 이렇게 수월하게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언제부터 타니 상태가 이런 거죠?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11월 초 시기보다 지금이 조금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눈에 확 띌 정도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더 눈치채기가 조금 더 힘들었었는데, 이제 높이 올라가지 않는 거, 착지, 뭐 불가능, 그리고 비교해봤을 때 걸음걸이, 그걸로 좀 알아냈었어요. 다르다는 거. 높은 곳이 아닌 그냥 중간 정도의 높이라도 착지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게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심해졌고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활동적이고 건강했던 타니.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서 걸음걸이는 물론 성격마저 변해버렸습니다. 밤낮 없이 이리저리 활달히 움직이는 바미와 달리 타니는 바미를 피해서 움직일 때를 제외하곤 거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네요. 장난감으로 기분도 풀어주고 놀아주려고도 해보지만 타니는 무관심, 바미만 신났네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고양이 상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병은 다 유추를 해서 키트 검사도 했고, 이제 뭐 혈액 검사도 다 했고, 아직까지 그게 크게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사실을 못 하고 있었어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타니의 상태. 그런 타니를 향한 바미의 위험한 애정 공세까지. 과연 이 밤탄남매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한 타니는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성격이 행동 변한 거 보면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그러니까 타니 외로움을 좀 덜어주고자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게 좀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실이 되는 쪽으로 자꾸 이제 방향이 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둘이 좀 같이 좀 어우러져서 가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 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좀 제일 큰 걱정이에요. 먼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 바로 병원부터 찾았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 타니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타니가 검사를 잘 견뎌줘야 할 텐데요. 보호자도 맘을 졸이며 그 시간을 함께합니다. 버텨야 되는데 지금 벌써 눈치를 채가지고. 타니야, 긴장하지 말고 검사 잘 받고 와. 그동안 병명이나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만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제발 심각한 문제가 아니길. 오랜 검사 시간 동안 잘 견뎌줘서 고마워, 타나.
탄이의 모든 검사가 끝난 후 병원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9개월령 된 여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 아이가 처음 병원을 내원하게 된 이유는 지난 5개월간 보행 이상이 있어가지고 내원하게 됐고, 이렇게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상 치료 방법이 없는 외과적으로 제가 국가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치료 방법이 없다뇨. 상태가 심각한 걸까요? 검사 결과에 대한 보호자와의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아요. 검사. 몸 전체적인 여기저기의 근육들이 지금 변성이 와 있는 상태다. 다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장소에 국한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근육병증으로 보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근육 자체의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면 아기는 지금 그래도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보행 자체가 완전히 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제일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거는 통증 약이랑 같이. 통증약을 일단 계속 유지를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로 좀 투약 관리를 하고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일단은 같이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면역 억제제 투약 관리해서 아이 상태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하나의 옵션은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저대로 계속 안 나빠지기만을 그냥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이 상태가 갑자기 뭐 진행되는 게 안 나빠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라서. 잠깐만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탄이가 지금 아프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몸이 불편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눈높이에 좀 맞춰가지고 이거를 내가 좀 해줄 수 있을까?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희귀병. 아직 밝혀진 원인이 없어 완치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탄이를 위해 포기해선 안 되겠죠? 마음이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마음이 좀 사실 편치만은 않아요. 확실하게 뭐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완벽히 이제 근육의 문제인 거를 좀 알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룸이라는 공간 자체를 수직 공간들, 뭐 캣타워라던가 캣선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면 또는 수물 공간도 추가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두 아이가 생활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놀이를 해주고 또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다면 원룸에서도 뭐 두세 고양이가 생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 보호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